1995년 5월 29일 미국 엘라베마주 도선의 911 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전화를 걸었던 이는 패트리샤 블랙문이란 여성으로 그녀는 28개월 된 자신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구급차가 그녀가 거주하던 이동식 주택으로 향했고 밖에서 구급대원을 기다리던 그녀는 그들을 보자 다급하게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기저귀와 피에 젖은 양말만 신고 있었던 아이. 아이는 패트리샤의 말처럼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혀놨는데 혼자 굴러떨어진 뒤 먹은 것을 개어내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패트리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구급대원은 곧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아이의 가슴에 슬리퍼 밑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긴박했던 때라 구급대원은 그것에 대해 따지고 들지 않았고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아이를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의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수술을 맡았던 의사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머리, 가슴, 복부를 비롯해 전신에 다수의 둔기에 의한 상처가 있더군요. 생긴 지 좀 돼 보이던 상처들이요. 가슴 아래 앞부분과 상복부에 멍이 있었고 오른쪽 사타구니 역시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다리는 골절된 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귀 안쪽과 측두부, 오른쪽 뺨 부위에 있던 멍은 손에 의한 타박상으로 보였고 심지어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도 멍이 들어있더군요. 상처가 없는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몸 전체에 수많은 선형 자국, 그 뭐랄까 평행한 열차 노선 같은? 손가락 굵기의 그런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외상을 비롯해 많은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구급대원과 의사의 증언을 들은 경찰은 대기실에 있던 아이의 엄마 패트리샤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신고 있던 신발의 밑창과 아이의 가슴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이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패트리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녀의 집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 벽에 남아있는 온전히 지우지 못한 혈흔, 부서져 있는 당국 큐대, 아이의 옷과 침대 시트, 이불, 냅킨에 남아있는 혈흔. 모든 혈흔이 사망한 아이의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패트리샤를 학대 및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망한 아이를 9개월 전 패트리샤가 입양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재판은 그녀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선형 자국이 당국 큐대에 의한 것이며 다른 부상들 역시 패트리샤의 학대로 인해 생긴 것이라 주장했던 검사. 패트리샤의 변호사는 그녀의 이웃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평소 패트리샤가 아이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패트리샤의 이웃들은 종종 자신들의 아이를 그녀에게 맡길 정도로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패트리샤는 여전히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앞선 증거들을 배심원단에게 보여주며 그녀의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판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증거는 아이의 가슴에 남아있던 패트리샤의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패트리샤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주정부는 이 사건이 흉악하고 잔인하다며 배심원단의 사형 선고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2002년 6월 7일 재판부는 패트리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녀는 지속적으로 항소했지만 2005년에 법원은 그녀의 모든 항소를 거부했습니다. 아직 그녀는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엘라베마주 위턴카에 있는 줄리아 터트윌러 여성교도소 사형수 감방에 수감돼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았을 아이의 명복을 빌며 그녀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고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